저희한테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가 엄마한테 한 짓 똑같이 해주는 건데 기분 나쁘니?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럼 너넨 엄마한테 왜 그랬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랑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랑 같아요. 자식이면 다 되고 부모면 자식한테 부탁도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너네가 계속 엄마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너네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다. 너네가 느껴봐야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안 하지 않겠어.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정길석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정연입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정씨의 아내 강씨를 대하는 자식들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식들이 엄마에게 했던 행동들 그대로 자식들에게 되갚아줬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자식들은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날 다 같이 정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씨를 소파에 앉히고 왜 그러는 거냐며 한 명씩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도시락 싸달라고 부탁하는 거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네 아내가 도시락 싸주는 건 싫고 엄마가 너한테 도시락 갖다 바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 제발 병원 갈 때 부르지 좀 말아주세요. 버스를 타시던지 택시를 타시던지. 제가 무슨 아버지 운전기사예요? 첫째가 입을 떼기 전에 막내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넌 그때 네 엄마 불러내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지 않았어? 너는 그런 엄마를 운전기사라고 생각한 거야. 아빠, 우리 집에서 반찬 좀 그만 가져가요. 반찬 하나 만들려면 돈이랑 시간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반찬값도 안 주시면서.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 딸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넌 우리 집에서 반찬 가져가면서 엄마한테 10,000원 한 장 손에 쥐어준 적 있어? 둘째 딸은 그런 아버지의 되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네가 한 행동 그대로 돌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우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직 한참 멀었어. 너넨 더 당해봐야 돼. 정씨 할아버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정씨의 아내 강씨에게 그간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정씨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의 아내 강씨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다혈질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강씨는 어릴 때 귀를 펴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모님과 할머니 눈치를 보다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라는 말에 중매로 정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왔던 강씨는 이때부터 시집살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씨는 강씨를 잘 챙겨주긴 했지만 문제는 강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강씨의 시어머니는 강씨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엄했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강씨에게 집안일이며 요리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강씨 시어머니는 기분에 따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창문 닦을 때 예전에 알려준 대로 닦았더니 왜 창문을 그렇게 닦냐고 강씨를 나무랐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넣었는데요. 어디서 말대꾸야? 강씨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눅이 들어야 했습니다. 강씨가 가장 힘들었던 날은 명절 때였습니다. 강씨의 시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음식 한 음식,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씨는 그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보는 앞에서 강씨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낳자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결혼한 지 3년 만에 강씨는 임신에 성공했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강 씨의 시어머니는 강 씨에게 하는 잔소리가 줄었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순대를 팔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 혼자 가게를 운영했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적 남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남편 정 씨는 자신의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강 씨의 명의로 집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며 아내 강 씨를 위로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해 강 씨는 둘째 딸과 막내 아들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를 잘했고 둘째 딸은 아주 예뻤고 외향적이었지만 막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약간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까지도 남편의 순대 장사가 잘 돼서 강 씨는 부족함 없이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독립을 했고 둘째 딸은 빼어난 외모 덕에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강 씨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다시 학교로 복학 신청을 하지 않고 백수처럼 집에서 밥 먹고 게임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 정 씨가 조금씩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게임만 하지 말고 엄마 집안일 하는 거라도 좀 도와줘. 막내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게임하기 바빴습니다. 강 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것이라 생각해 잔소리하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 너 컴퓨터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정 씨는 피곤한 얼굴로 노크도 없이 막내 아들의 방에 들어와 잔소리를 했습니다. 정 씨의 반해 강 씨는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과일도 깎아주고 과자도 사다주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쟁반에 식사를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가 편해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아직 어리잖아요. 뭐가 어려? 20살 넘었고 이제 성인인데. 남편 정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점점 더 잔소리의 빈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가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잔소리에 못 이겨 막내 아들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지원해 줄 테니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봐. 막내 아들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정 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정 씨는 자식들이 전부 나가니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나가자 집은 꽤나 썰렁했습니다. 남편 정 씨마저 일하러 나가면 강 씨는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막내 아들 삼시세끼를 차리지 않으니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었고 청소를 마치고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강 씨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편 정 씨는 아침은 먹지 않았고 점심은 밖에서 먹어서 저녁 한 끼만 차려주면 됐었고 집안일도 주로 강 씨는 이때부터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나씩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다 나갔다고? 좋겠다, 언니. 내 아들놈은 30이 넘어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강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도 우리 남편처럼 잔소리를 심하게 해봐. 이젠 내가 그렇게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다니까? 강 씨는 아직까지 같이 사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지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식들은 혼자 있는 강 씨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던 막내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강 씨를 집으로 불러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이 부탁이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강씨만 부지런히 아들의 자취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 달 동안 집을 한 번도 안 치웠는데 항상 강씨가 방문할 때마다 집이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강씨가 오면 처음에만 도와주는 척 하다가 이내 거실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까지 다 하고 나면 막내 아들이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줬습니다. 강씨는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청소가 끝나고 요리까지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정씨는 그런 강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가서 다 해줘? 그럼 애가 당신한테 또 의지하게 되잖아. 그럼 어떡해요? 돼지우리도 아니고 저렇게 더럽게 지내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제 아침과 점심을 먹으러 강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에는 정씨가 퇴근하니 정씨를 피해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갔고 강씨 혼자 있을 때는 다시금 예전에 살 때처럼 자기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고 밥까지 먹고 갔습니다. 강씨는 그런 막내 아들 때문에 다시금 하루 세끼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게임은 예전보다 많이 안 하는 듯 싶었지만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듯 월세 낼 것 빼면 생활비가 없다며 강씨의 집에 와 매일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강씨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강씨를 보며 혀를 찼지만 강씨는 막상 막내 아들이 밥을 해달라 하면 안 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제 자기가 손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밥을 먹고 과일도 깎아달라고 하고 물도 떠달라 말하며 강씨를 귀찮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 정씨가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 정씨는 막내 아들이 오든 말든 별로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집에 정씨가 없는 줄 알고 어느 때와 같이 강씨에게 밥 차려달라 물 떠달라 하며 엄마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나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물은 네가 떠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씨가 불편했는지 바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막내 아들은 정리 안 된 집에서 넘어졌는지 일어나지 못하겠다며 강씨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차가 있었던 강씨는 운전을 해 막내 아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진료를 다 보자마자 계산을 강씨에게 떠넘겼습니다. 강씨는 카드를 놓고 와 남편에게 얼른 병원으로 와서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다 말고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직 막내 아들의 실비보험까지 강씨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병원비 한 푼 없대. 카드를 놓고 온 모양이에요. 다쳐서 정신 없었을 거예요. 강씨는 그런 막내 아들을 감쌌습니다. 막내 아들은 다친 것을 핑계로 이제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강씨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는 아들이 다 나을 때까지만 생활비를 보내주자고 남편 정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막내 아들은 나을 기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 나았지만 막내 아들은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익숙해져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자취방에서 놀고 먹기 바빴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취를 하고 나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밥은 엄마 집에서 먹고 생활비까지 엄마가 보내주니 지금이 가장 행복한 듯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분명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했기에 강씨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아직 다 안 나았니? 아직 조금 아파요. 아르바이트 다닐 정도는 아니에요. 강씨가 그렇게 막내 아들에게 반년 정도 생활비를 주고 나서야 막내 아들은 다시금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독립하고 잠잠했던 다른 자식들도 점점 강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독립하고 가끔 강 씨의 집에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항상 배달 음식을 잔뜩 시키고 나서 계산도 안 하고 밥을 얻어먹고 갔습니다. 쟤는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시키고 계산도 안 하고 저렇게 가버리는 거야.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는 정 씨는 정색하며 큰아들이 떠나자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강 씨는 제일 이뻐했던 큰아들이 집에 올 때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안가 큰아들은 이직을 했는데 회사가 강 씨의 집 근처였습니다. 큰아들은 야근이 잦았는데 점심과 저녁을 밖에서 먹다 보니 질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강 씨에게 회사가 근처니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남편 정 씨는 퇴근하고 도시락을 싸고 있는 강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웬 도시락이야? 어디 놀러 가? 큰아들 갖다 주려고요. 회사가 요 바로 앞인 거 있죠? 정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강 씨가 매일 그렇게 도시락을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 씨가 퇴근할 즈음에 강 씨는 도시락을 싸서 큰아들 회사로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싸달래? 그걸 왜 해줘? 사실 큰아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을 강 씨 자신도 조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 도시락을 싸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입이 까다로웠던 큰아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주겠다고 말해버려서 당장 강 씨는 약속을 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안 가져다 주면 어찌나 서운함을 내비치는지. 그런단 말이야. 남편 정 씨는 이때부터 자식들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큰아들은 주말에 강 씨에게 연락해 둘이 어디 놀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큰아들의 연락을 반겼습니다. 네 차로 갈까? 아니면 엄마 차로 갈래? 엄마 차로 가요. 강 씨는 그렇게 아들을 태우러 아들 집까지 갔고 아들은 그제서야 목적지를 정했다며 내비를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 당일치기로 가는 거 아니었어? 이 정도 거리면 차라리 거기서 자고 오는 게 낫지 않아? 잠은 집에서 자야죠. 그런 아들의 말에 일단 강 씨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음에도 자그마치 3시간을 운전하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들은 잠에 빠져 휴게소를 들리지도 못했습니다. 강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설레기는커녕 벌써 피곤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봐둔 맛집이 있다며 강 씨를 데려갔습니다. 음식을 먹고 바다 구경을 아주 잠깐 하더니 아들은 이제 그만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강 씨는 올라갈 때는 아들이 운전을 대신 해줄 줄 알았지만 아들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습니다. 가는 내내 아들은 강 씨에게 말은 한마디도 안 걸고 핸드폰을 보며 웃기 바빴습니다. 강 씨는 마치 자기가 아들의 운전기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또 힘들게 3시간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남편 정 씨는 잘 놀다 왔냐고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운전만 하다 왔다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정 씨는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 하자 그러지 말라고 강 씨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정 씨는 아내에게 앉아보라고 한 후 어깨 안마를 해줬습니다. 이후 막내와 첫째에게 지기 싫었는지 이번엔 결혼해서 남처럼 지내던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하고 몇 년간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맘쯤 손주가 태어났고 이때부터 강 씨에게 부탁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일에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대신 돌봐주는 듯 싶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봐주며 수고비를 요구했고 주말에는 자기도 쉬겠다고 규칙을 정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쉬고 싶었던 딸은 주말만 되면 이제 강 씨에게 황혼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딸은 강 씨의 집에 오면 소파에만 앉아있고 앉은 채로 강 씨에게 잔소리하며 애는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했습니다. 남편 정 씨는 주말에도 일을 쉬지 않아 그런 딸로부터 아내를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그날 하루 기분이 안 좋았는지 강 씨가 결혼 생활은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보자 강 씨에게 그냥 애나 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자기도 후회했는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강 씨는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강 씨의 둘째 딸은 수고비도 안 주고 손주를 보게 하는 것이 미안했는지 강 씨에게 같이 근교에 놀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사위와 손주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딸은 앞에 타 있었고 강 씨는 뒷좌석에 손주와 나란히 앉아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딸은 한 번도 손주를 챙기지 않고 강 씨만 힘들게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발걸음이 빠른지 멀리 떨어져서 둘은 데이트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딸은 손주를 할머니 옆에 앉혔습니다. 저녁을 뷔페에서 먹었는데 강 씨는 손주에게 음식을 먹여주느라 접시에 음식을 한 번밖에 담아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강 씨 대신 음식을 떠다 주겠다고 딸은 말했지만 강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떠와서 강 씨는 내심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박죽을 보고도 먹지 못한 채 손주가 자꾸 울어서 뷔페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딸은 할머니를 여관 앞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잠은 여기서 잘 거야? 아니, 엄마 여기서 오늘 자고 내일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엄마 집까지 태워다 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관비는 우리가 내고 갈게. 나 혼자 여기서 자라고? 너넨? 우린 집 바로 여기니까 집에서 자야지. 강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기 힘들었으면 일찍이 버스 정류장에 세워주던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재워줘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빨리 내리라는 눈치를 줘서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날 하루 여관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강 씨가 있는 여관에 찾아가서 다시 강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정 씨는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자고 있는지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 남편 정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 씨는 자기의 생일만큼은 꼭 자식들이 와야 한다고 닥달하는 바람에 자식들은 항상 정 씨의 생일에 모였습니다. 대신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선물을 대신해 선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예전부터 선물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중식당을 예약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 씨의 생일에 자식들이 안 오면 강 씨가 노발대발했기 때문에 막내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부랴부랴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며 단답에 대답들이 오가고 이내 정 씨는 밥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마시더니 자식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왜 자꾸 엄마를 못 부려 먹어서 안다니야? 엄마가 니네 종이야. 남편 정 씨는 자식들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고 얘기할 기회도 없어서 이날 자식들에게 그간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 정 씨는 말리는 아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큰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네가 알아서 먹어야지.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나가니까 그랬죠. 부탁할 사람이 엄마 말고 누가 있어요? 엄마도 저 도시락 싸주는 거 좋아하세요. 너 걱정돼서 싸주는 거지. 엄마 도시락 싸주느라 힘든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입은 왜 그렇게 까다로워? 메인 반찬은 하나면 되지. 매번 그렇게 3층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 거야. 아들은 다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엄마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게 무안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정씨는 곧장 둘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네 시어머니한테는 손주 돌보는 거 수고비도 준다며. 왜 네 엄마가 손주 돌봐주는 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부탁하는 거야? 엄마한테까지 수고비 주면 저희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요? 안 그래도 물가 비싼데. 그럼 고생했다고 잠이라도 좋은데 재워주던가. 엄마를 여관에서 재울 생각을 해. 네가 양심이 있어.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이 사실을 처음 안 듯 둘째 딸을 노려봤습니다. 너넨 뭘 노려봐. 너네라고 다른 줄 알아. 정씨는 마지막으로 막내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언제까지 복학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아침 점심 때우고 갈 거야? 그래도 아르바이트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돼지우리처럼 살던 내 알바 아니고 엄마한테 청소해달라는 말 하지 마. 한 번 더 엄마를 청소부처럼 부려먹으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식들은 그때부터 아래만 쳐다보고 정씨의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이상 엄마를 종처럼 부려먹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전의 행동 그대로 했습니다. 아내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곳저곳 쑤셔 있고 강씨는 매일같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을 위했지만 자신도 이제는 힘에 부치는 듯 싶었습니다. 정씨는 이제 방법이 없다 싶어 자식들의 행동 그대로 갚아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정씨는 제일 먼저 막내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청소하는 버릇을 들이지 못했는지 여전히 집은 개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누가 들어온 걸 들었음에도 방에서 게임을 하기 바빴습니다. 정씨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막내 아들이 들리게끔 밥 좀 차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계속되는 아버지의 말에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쩐 일이세요?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밥 좀 차려봐라. 네? 밥은 집에 가서 드세요. 아니면 시켜 드시던가요. 전 아까 밥 먹었어요. 난 배달 음식 안 먹는다. 아까 보니 냉장고에 재료 있더만. 막내 아들은 생활비를 아끼려 요근내 혼자서 조금씩 요리를 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씨가 꿈쩍도 안 하자 결국 주방으로 향해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은 초라했지만 정씨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정씨는 장염에 걸리자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막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막내 아들에게 자기를 병원에 데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또 무슨 얘기냐며 배 아프면 빨리 택시 타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혼자 못 움직이겠다며 아들에게 기댔습니다. 아들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 정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씨는 진료를 받고 약을 타자마자 곧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줄 모르고 있었던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불리자 그제서야 아버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기가 진료비를 대신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정씨는 다시 막내 집으로 가서 죽을 해달라고 하고 죽까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정씨에게 질렸는지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려 계획했습니다.
정 씨의 다음 타겟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취직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 법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연락해 자기 순대 장사하는데 도시락을 싸달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장 씨의 말에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시아버지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만 부탁한 거라서 큰 며느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정 씨는 지속적으로 며느리에게 도시락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은 정 씨에게 전화해 뭐 하는 거냐며 따졌습니다. 왜? 우리도 싸준 도시락 좀 얻어먹어보자. 제 아내가 무슨 아버지 종이에요? 그럼 니네 엄마는 네 종이냐? 엄마는 가족이고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그럼 남이니까 내 재산은 너네 며느리한테 안 가게 너한테도 안 줘야겠네. 그건 다르죠. 아무튼 네가 엄마한테 도시락 달라는 거 멈출 때까지 난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엄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어디 갈 데가 있다며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가까운 곳인 줄 알고 정 씨의 말에 알겠다며 정 씨의 집으로 차를 끌고 왔습니다. 정 씨는 차를 타자마자 목적지를 찍었는데 운전만 3시간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들이 난감해하자 정 씨는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가는 동안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 씨는 거기서 맛집에 가 밥을 먹고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먼 데까지 오고 1박 안 하고 가시게요? 저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처 호텔에서 자고 가요. 호텔은 무슨 호텔? 나 내일 일 가야 한다. 얼른 가자. 그렇게 정 씨의 뜻대로 다시 아들은 3시간을 운전하고 집으로 정 씨를 내려주고 돌아갔습니다. 정 씨의 마지막 타겟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정 씨는 딸이 그랬듯 아무 때나 약속 없이 둘째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위는 조금 불편한 듯 정 씨를 맞이했지만 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냉장고로 달려가 반찬들을 마구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정 씨에게 뭐 하는 거냐고 했지만 정 씨는 집에 먹을 반찬이 없다며 그렇게 반찬만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정 씨가 반찬을 가져가자 둘째 딸은 정 씨에게 반찬값을 요구했습니다. 넌 네 엄마한테 반찬값 줬어? 딸이 엄마 집에서 반찬 가져가는데 누가 돈을 줘요? 아빠가 딸 집에서 반찬 좀 가져가는데 정없게 반찬값을 줘야 돼? 요새 반찬값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너는 그거 알고도 우리 집에서 반찬 마음대로 가져갔어? 그건 딸은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날 이후 더 이상 정 씨의 집에서 반찬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딸에게 엄마랑 같이 호텔에서 푹 쉬다 오자고 말했습니다. 딸은 망설이다 정 씨가 말한 호텔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저녁까지 먹고 정 씨는 딸을 호텔 옆 여관에 내려줬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넌 여기서 자라. 우리 호텔 2인실이라 2명밖에 못 들어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간만에 엄마랑 아빠 데이트 좀 하려는데 눈치 없이 끼게. 지금 혹시 저번 일 복수하는 거예요? 저 이런 데서 못 자요. 넌 이런 데서 못 자면서 엄마는 여관에 내려줬어. 정 씨는 여관을 질색하는 딸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딸에게까지 되갚아준 후가 돼서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 강 씨도 처음엔 불편한 듯 했지만 내심 통쾌했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 우애가 좋지 않았는데 이날만큼은 우애 좋은 형제처럼 같이 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정 씨를 부르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가 엄마한테 한 짓 똑같이 해주는 건데 기분 나쁘니?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럼 너넨 엄마한테 왜 그랬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랑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랑 같아요. 자식이면 다 되고 부모면 자식한테 부탁도 못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너네가 계속 엄마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너네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다. 너네가 느껴봐야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안 하지 않겠어? 자식들은 그런 정 씨의 말에 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재산이 너네한테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미 아빠 재산 중 반은 아빠한테 있고 반은 엄마한테 있다. 너희가 잘하면 그거 조금씩 줄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효도받으면 좋으세요? 돈 때문에 효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는 게. 돈도 없으면 너네가 효도하겠어. 부려먹을 때까지 부려먹다 우리가 니네 도움 필요해질 때가 되면 나 몰라라 하겠지. 단호한 정 씨 할아버지의 말에 자식들은 준비한 말들을 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후 정 씨와 아내는 자식들이 자랄 때마다 돈을 조금씩 쥐어주면서 자식들을 부려먹었습니다. 병원 데려다 달라, 손주 데려와라, 반찬 가져다 달라 부탁하면 자식들이 다 들어주니 정 씨와 아내는 매우 편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와 아내는 돈이랑 건강을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 씨가 자식들이 행동한 그대로 갚아준 것이 참으로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들을 재산을 이용해서 부려먹는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처럼 공짜로 엄마를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자식들이 나의 배우자를 종처럼 부려먹으려 할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는 오히려 배우자를 닥달해서 더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반대로 오늘 이야기 속 정 씨처럼 행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